안방 화장실 쪽에서 그 사무실 청소하는 젊은 베트남에서 온 여자더라고. 청소를 하면서 속옷 차림으로 내가 쳐다보는 것도 모르고 지난 5번의 사연을 돌이켜보면 중소기업의 사무실 여자 격리, 현장의 직영 아줌마까지는 사연 당시에 나보다 연상이었고 아파트의 팀장, 공무원은 유부녀지만 나보단 어린 나이였고 지난번 감리는 나이도 어리지만 지금까지와 달리 유부녀가 아닌 나이는 좀 있지만 노처녀라고 하긴 요즘 41살이 아주 노처녀는 아니잖아. 아무튼 처녀까지 함께한 사연들을 보냈지. 지난번 사연의 감리는 감리회사에서 내부 감사로 인해 현장의 감리나 다른 직원과의 마찰로 인해 불미스럽게 원치 않았던 이별을 해야 됐던 것 같아. 서로 간에 인사도 없이 헤어지게 되어 그 뒤로 톡을 하면 한 번씩은 답장이 오더라고. 전무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하며 회사는 지난번 같은 감리 회사를 다니긴 한데 예전처럼 현장에서 발령나 감리를 보진 않고 본사에서 근무하며 전국에 흩어져 있는 현장의 감리에 분기 점검 같은 걸 다닌다고 해. 그래서 난 어떻게 나오나 하고 술 한잔 해야죠 하니 본인은 지난번 감사 때 술 때문에 조금 곤욕을 당해 술은 절주를 하고 있긴 한데 가끔씩 술을 한 잔씩 하나 보긴 해. 그래서 지난번 바는 자주 다니냐 하니 가끔 키핑해둔 위스키 한 잔씩 하러 다닌다고 하더라고. 나도 그 집 가끔씩 간다고 하니 서로 동선이 틀려 마주치긴 힘들겠다 싶기도 하고 나 또한 이 여자를 다시 만난다는 게 껄끄러운 건 사실이잖아. 지금은 정말 가끔 통만 하는 사이가 돼버렸어. 지금부터는 내가 부장 때 만났던 외국 여자와의 사연을 풀어볼까 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원부터 부장까지 한 회사에서 쭉 다닌 것도 내 개인적으로 보면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어.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하고 퇴직한다는 건 개인한테도 어찌 보면 명예로운 직장 생활을 했다고 봐야지. 내 주변의 선배 직원들을 보면 평생 부장은 못 달고 만년 과장이나 만년 차장으로 말년을 씁쓸하게 보내며 은퇴하는 걸 많이 봤거든. 난 어찌저찌 운도 좋고 현장에나 본사에나 성과를 많이 내 고과도 많이 받고 해서 부장까지 남들보단 빨리 승진을 했던 것 같아. 내가 퇴직하기 3년을 남겨두고 지방에 조금 규모가 있는 현장으로 소장으로 발령을 받아 가게 된 거야. 난 현장 소장까지 하기 싫었거든. 현장 나가면 수당이다 뭐다 해서 금전적으로는 나아지겠지만 아침 일찍 나가 휴일에 제대로 못 쉬고 대관 점검 같은 게 너무 많고 안전사고 나면 소장들은 아주 곤욕이거든. 주변의 동기들 중 소장으로 나가 힘들어하며 직장생활 하는 거 보면 본사에서 근무하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 당시는 코로나 시국이라 재택근무도 많았고 그런데 지방 현장인데 나보러 소장을 나가라는 거야. 처음엔 싫다고 몇 차례 거부했는데 담당 임원이 퇴직하기 마지막 전 한 번은 현장 소장을 해야 나중에 은퇴해 뭐라든 간에 개인적으로 좋은 스펙을 쌓을 수 있다 해서 억지 춘향으로 소장을 맡게 된 거지. 현장을 내려가니 현장 사무실은 사전 발령받은 직원들이 다 지어놨고 현장 통로도 다 콘크리트로 타설해 정비를 해놨더라고. 발령 첫날 내려가니 사무실에 건축 설비, 전기, 공구, 관리 등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 서로 인사하고 관리팀에는 내가 사용해야 될 숙소를 알아보라고 하니 방 2개짜리 오피스텔을 잡아놓은 거야. 그렇게 일과를 보냈고 숙소에 가보니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인지 아가씨인지 모르겠는데 키는 한 160에 확실히 나이 많은 아주머니는 아니더라고. 보통 직원들 출근하기 전에 사무실을 청소하니 마주칠 일이 없는데 한 번씩 일찍 나가면 마주치게 됐고 내가 인사를 하니 새로 오신 소장님인데 인사가 늦었다며 인사하는 거야. 완전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보통 청소하는 아줌마는 그 지방의 현지에 좀 나이가 있으신 분으로 채용해 사무실이나 숙소 등을 청소시키고 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젊은 여자를 채용한 거야. 나야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현장 일을 보며 근무 생활을 했어. 숙소 생활을 하는데 내 숙소에 누군가가 와서 청소를 하는지 뭔가 내가 생활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 관리팀장에게 내 숙소는 누가 청소해주는가 보네요 하며 물어보니 일주일에 2번 정도 사무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청소며 빨래며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청소는 하고 빨래는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니 뭐 불편하신 거 없냐고 하는 거야. 아무래도 나도 내 속옷이나 양말 같은 건 와이프가 아닌 다른 사람이 빨아주는 게 영 불편하다고 했지. 하루는 현장에 나갔다가 발이 진흙에 빠져 바지 하단이 엉망이 돼버린 거야. 숙소에 다녀온다 하고 들어가니 웬 여자 신발이 있었고, 나갈까 하다가 옷은 갈아입어야겠고 해서 누구지 하며 들어가니 안방 화장실 쪽에서 청소를 하는지 소리가 나길래 그 사무실 청소하는 여자인 거야. 청소를 하면서 속옷 차림으로 내가 쳐다보는 것도 모르고 샤워 부스 쪽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 난 속으로 놀랬는데 보니 젊은 베트남에서 온 여자더라고. 근데 누가 보면 외국인 같지가 않아. 그냥 말만 길게 하면 한국인하고는 다르지. 이 베트남 여자는 내가 온 걸 뒤늦게 보고서는 비명을 질러. 누구세요? 하면서 말이야. 나는 미안하다고 소장이라고 하며 진정시키니 수건거리 걸어둔 옷을 급하게 입는데 이미 내 눈에 스캔이 된 상태였지. 나도 그 자리를 피해주고는 공용 화장실에 가 흙탕물 튄 바지를 벗어 밖에 던지고 그 바지로 갈아입고 볼일을 보고 나가니 바지가 안 보이는 거야. 숙소에 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공용 욕실은 비데가 없어 잘 안 쓰거든. 그래서 주로 비데가 있는 안방 화장실을 쓰는데 비데를 안 해서 그런지 찜찜하고 해서 다시 안방 화장실로 갔어. 가보니 아까 그 여자가 내가 벗어놓은 바지를 세면대에서 빨고 있는 거야. 여기서 외국인 여자를 연지라고 할게. 나는 미안해서 연지님 바지는 안 빨아주셔도 돼요 하니 조금 어눌한 한국말로 소장님 빨래는 제가 해드릴게요 하는 거야. 아니다, 청소만 해주시면 된다고 했어. 그러곤 복귀를 해. 숙소에 있었던 일을 관리팀장에게 물어보니 우리나라로 산업연수를 와 여기서 한국 사람을 만나 결혼했고 국적을 취득하고 눌러앉은 베트남 여자였던 거야. 나이는 31, 한국에 26살 때 와서 4년 정도 된 것 같다고. 보통 현장에서는 불법 체류자 같은 사람들은 채용을 안 하는데 물어보니 국적도 취득했고 지역 소개로 채용해 청소 일을 시키게 됐다고. 별일 없이 지내는데 하루는 지난번처럼 일찍 출근을 하니 연주가 베트남 노래인지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고 있는 거야. 난 생각 없이 안녕 하니 지도 반갑게 소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하며 내가 내 자리에 앉아있으니 아직 안 닦았다며 책상에 몸을 굽히고 닦는데 여름이라 보여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소장 체면이지 바퀴 달린 의자를 뒤로 빼며 청소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주니 고맙다며 유리가 깔린 책상이며 노트북이며 걸레질을 하더라고. 소장님, 나 오늘은 숙소 가는 날인데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라며 물어봐. 그래서 숙소에 샴푸가 다 떨어진 것 같다. 그랬더니 어떤 샴푸를 물어보길래 이따 알려준다고 하고 업무를 시작했어. 근데 은근 신경이 쓰이는 거야. 유난히 파인 옷이며 거기다 오늘 숙소 가는 날이라고 굳이 나한테 말을 하는 의도가 뭐지 하며 근무하다가 한 9시 좀 넘어 난 이상하게 이끌리게 되는 거야. 숙소로 차를 몰아서 갔어. 들어가니 또 안방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는지 베트남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거야. 내가 이번엔 놀라지 않게 헛기침을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니 연주가 소장님 어떻게 오신 거예요? 하며 물어. 그래서 난 속옷 좀 갈아입으러 왔지. 일부러 속옷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옷 갈아입으라며 청소를 정리하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의도했는지 아닌지 슬쩍 내 손을 터치하길래 나도 모르게 그 여자의 손을 덥석 잡았어. 그랬더니 연주가 놀라며 소장님 왜 이러세요? 하며 정색을 해. 난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 손을 이끌며 내 품에 안아버렸지. 이러면 안 된다는데 벗어나려 하더라고. 얘기나 좀 하자며 소파에 앉아 언제 한국을 왔고 결혼은 누구랑 했는지 물어보니 한국 온 지는 4년 됐고 들어와서 산업연수생으로 다니던 공장에서 소개해준 40살 먹은 한국 남자와 만나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혼인신고 다 하고 일주일도 안 된 어느 날 남편이 다니던 공장에서 사고가 나 죽어버렸다고 하는 거야. 베트남에서 혼자 와 어느 누구 기댈 곳 없었는데 남편마저 사고로 죽고 힘들었다지.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난 뒤 산재 보상금으로 얼마간 돈이 나와 그것 갖고 지금껏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힘들게 살아왔다고.
결혼하면서 공장은 안 다니고 쉬고 있었다는 거야. 31살밖에 안 된 젊은 여자인데 안 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곳 남편이 죽은 지방을 못 떠나고 남편 명의로 된 집에서 한 4년 정도를 허드렛일이며 식당 등을 다니며 힘든 생활을 했고, 남편이 죽고 생긴 보험은 아직 체류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법적 대리인이 공탁을 하고 있어 일정 기간 동안은 상속이 인정이 되지 않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청소 직원을 뽑는다고 해. 급여나 근무 조건도 괜찮아 구직 요청을 하게 된 거고, 현장에서 채용을 했고 일찍 나가서 청소하고 직원들은 개별 원룸을 제공하고 개인이 관리하는데 내 숙소만 하고 있다는 거야. 나는 측은한 마음이 생겨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주며 내 숙소 청소해줘서 고맙다고 하니 돈은 안 받겠대. 월급을 받고 있다면서. 그래도 나는 손에 쥐어줬지. 그랬더니 지갑에 넣더라고. 난 안방으로 들어가 속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연주가 문틈 사이로 나를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눈이 마주치니 놀라면서 내 방문을 열고 들어와. 난 갈아입을 속옷 차림으로 되려 왜 남 속옷 갈아입는 걸 훔쳐보냐고 하니, 소장님도 오늘 훔쳐보지 않았어요? 라면서 뭐라고 해. 나는 조금 찔렸지만 훔쳐보는 걸 언제 봤는지 지는 내가 쳐다보는 걸 느꼈다는 거잖아. 지난번 청소할 때 속옷만 입고 마주쳤을 때도 힐끔거리며 쳐다보지 않았냐며. 그날은 뭘 쳐다본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당사자가 얘기하니 그랬던 것 같기도 해. 그러고는 왜 그렇게 서 있냐 물으니 아까 돈 준 거 나한테 다른 거 바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며 묻더라고. 난 아니다. 내 숙소 청소해주는 게 고마워서 준 거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다가오는 거야. 내가 준 용돈이 마치 그걸 바라고 준 걸로 오해를 했나 봐. 예전 식당 다닐 때 직구준 아저씨들이 용돈으로 2, 3만 원 주며 2차 나가자고 상의에 돈을 꽂아주곤 했던 게 기억에 있었나 봐. 내가 10만 원을 주니 나도 그런 식으로 돈을 준 거라 오해를 한 거지.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 뭐 거부할 건 없을 것 같아 그녀의 손을 이끌며 시간을 보내게 됐어. 나중에 물어보니 베트남에서 한국 오기 전 2년 정도 만난 베트남 남자가 있었는데 강제성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아직 베트남이나 동남아는 여자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학대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때 현지에서 임신을 해 낳은 아들도 하나 있는데 지금은 베트남 부모님이 키우고 본인은 생활비 쪽으로 100만 원 정도 돈을 보내고 있다고. 나는 측은하기도 해서 안아주는데 내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는 거야. 난 그런 사람 아니니 걱정 말라고 안아줬지. 그 뒤 나는 조금의 용돈을 주고 한 1년 정도를 계속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사무실 청소를 마치고 퇴근하며 의례적으로 나한테 톡을 보내와 숙소에 가 있겠다고. 난 톡을 보고 숙소로 달려가지.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연주에 속옷이나 칫솔, 화장품 같은 건 화장대 서랍에 놓고 다니더라고. 드레스룸에서도 겉옷 같은 걸 걸어두고 가끔 내 속옷도 세탁하는지 행거에 걸려있고 거의 같이 사는 건 아니지만 현지 처마냥 그렇게 유지하고 있었어. 나보다 20살이나 어린 외국인이지만 나 또한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많이 신경을 썼고 그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내다가 언제부터인가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는 거야.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고 명품백 같은 거 갖고 싶냐 물으니 아니래. 나는 혹시 임신이라도 했나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편하게 말하고 싶을 때 하라며 더 이상 묻지 않았어. 그러다 어느 날인가 한때 출입국 관리소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국내 불법이든 합법이든 체류 외국인에 대해 자율신고를 하면 출국 기회를 줘 신고하면 불법 체류에 대한 잘못을 묻지 않겠다고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주는 그런 게 당시에 있었어. 연주의 여자친구 중에 불법으로 체류해 내가 있는 현장 노동일을 하는데 친구도 사무실 청소를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베트남에 들어간다고 하니 말은 안 했지만 그립긴 했나 봐. 그간 나한테 사랑받으며 지내고 돈도 벌고 좋았는데 베트남의 부모님과 아들이 눈에 밟혀서 마음고생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들어간다고 하니 마음이 동요된 거지. 그런데 연주는 한국 국적을 취득해 불법은 아니었어. 근데 자기네 엄마, 아빠 그리고 갓나 못 본 아이가 있는 베트남으로 가고 싶었던 거지.
여기서 한 5년 있으면서 남편 보험금에다 죽은 남편이 고아라. 그간 남편의 모든 재산은 법적으로 법적 대리인이 갖고 있다 체류 3년인가 지나면 외국인도 상속자로 인정해주는 법이 있었나봐. 그 상속된 돈도 생기고 여기서 조금 벌면서 모은 돈이 있다고 해서 베트남에 가기로 결정했던 것 같아. 한국에서 모은 돈을 갖고 가면 베트남에선 잘 사는 축에 들 수도 있고 아들과 부모가 있는 나라로 간다는 걸 말릴 수도 없고 나도 연주와의 사이가 아쉽긴 했지만 자기 나라에 가고 싶어 했는데 어쩌겠어. 갈 때까지는 거의 내 숙소에 살듯이 살았고 부부 이상으로 매일 관계를 가졌던 건 아니지만 밤에는 거의 부부처럼 지냈지. 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용돈조로 해서 한 달에 얼마씩 줬고 출고 가기 전날 사무실로 찾아와 관리팀장에게 얘기하니 관리팀장이 내 방에 들어오며 본인 나라로 가야 해서 인사드리러 왔다고 하길래 그날 보니 옷도 세련되게 입고 태연하게 축하한다 하며 이렇게 차려입으니 영락없는 아가씨네요 하며 악수하고 미리 조금 준비해둔 봉투를 쥐어주며 보내게 됐어. 지금도 가끔씩 메일로 연락이 오는데 베트남 라트랑에서 우리나라의 배달 서비스를 본떠 회사를 차려 한국 기업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 다들 알지만 베트남은 오토바이가 운송수단이잖아. 오토바이를 10여 대 사서 그걸로 탁송 같은 걸 하는 것 같아. 라트랑에 오면 꼭 들리라며 가게 상호와 국제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말이야.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아직 결혼은 안 한 것 같고 남자도 없는 듯 하지. 예전처럼 남자한테 학대받고 부모한테도 대접받지 못했는데 한국에서 보내온 돈으로 부모와 아들은 원래 살던 이름도 모르는 시골에서 라트랑 인근의 도시로 이사를 했고 연주는 베트남 들어오면서 한국에서 쌓은 경험으로 아파트도 구매하고 부동산도 매입해 지금은 꽤 돈도 모은 것 같아. 혹시 내가 라트랑에 가면 예전처럼 대해줄 거냐니 자기 보러 오면 그러겠다. 본인 소유의 아파트 별도도 있고 몸만 오라고 하더라고. 해서 기회를 보고 있어. 이렇게 부장 때 외국인하고 있었던 썰을 풀어봤어. 이만 줄여보도록 할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